안녕하세요. 너하나 연태학교 꿈꾸는 자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내 생애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김세호 작가님을 모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길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상가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노후에 대비한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 생애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저자고요. 네이버 카페 길목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길목입니다. 이름보다는 보통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학 박사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일단 길목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장기간 비어있는 상가를 투자해서 직접 운영해서 살려서 지금 세를 잘 받고 있는 망한 가게를 살렸다. 이렇게 해서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그렇게 해서 길목이란 필명으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인터넷 사업도 좀 했었고요. 홈페이지 제작, 웹 호스팅, 쇼핑몰 이런 거 있죠. 좀 하고 그걸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점도 몇 년 장사를 했고요.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특별히 출퇴근하는 거 없이 또 장사하는 거 없이 그냥 월세만 받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강의도 실제로 여시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모든 분들이 꿈꾸시는 월세 500만 원도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5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잘 들으시면 아마 진짜 상가 투자를 해서 정말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월세 받는 상가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5060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 관심 많으세요.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투자도 하고 계시고 수강생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상담을 주로 하시면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일단 노후에 사실 걱정이 되죠. 자녀분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이가 이제 50, 60 돼서 또 구조조정을 많이 당하고 노후에 연금 나오는 게 보통 좀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참 많이 오세요. 그런데 상가 투자는 아파트에 비해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공부나 또는 이렇게 현장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접해보시면 참 좋은데요. 일단 부동산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부터 투자하시죠. 그쵸. 아파트 갭 투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로 아파트 전세 끼고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요즘 또 뭐 합니까?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도 하고 원룸도 하고 다양하게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많이 하죠. 자, 근데 아파트는 갭으로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 차이가 갭이죠.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당장 수입이 없어요. 문제는 유지 비용이 들고 또 구축을 건드리면 고쳐달라는 연락이 자주 오죠. 휴대폰만 봐도 겁이 납니다. 몇 통 세입자가 또 전화 왔네. 맞아요. 뭘 고쳐달라 하는지. 맞아요. 아유, 돈 많이 들겠네. 골치 아프죠. 가슴이 철렁이죠. 또 안 팔리면은 올소리를 해서 판다든지 이런 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전혀 없다. 또 힘들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 투자로 관심을 가지시면은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수강생분들 연락 많이 주시는 부분이 상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일단 상가는 구분 상가가 있고 꼬마 빌딩이 있어요. 꼬마 빌딩은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흔히 통상가, 상가주택 같은 개념이 있죠.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그 다음에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에 한 칸, 2층에 한 칸 월세를 보고 들어가는 상품.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 분양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하시고 월세가
비싸게 분양하면 월세가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준공된 지 한 7, 8년 이상 지난 상가, 이런 상가들이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상가와 그 상가주택 그리고 통상가 이렇게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구분 상가하고 통상가 상가주택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상가는 월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1층 같이 안정적인 상품, 단지 내 상가. 코로나 때도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1층 단지 내 상가가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 토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자, 사이트 중에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주로 입주 물량 보는 사이트인데요. 네. 이 사이트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상곡동이다. 광명의 광명동이다. 대전의 대전역이다. 아니면 광주의 뭐 계림동이다. 부산의 양정동이다. 또는 부산의 뭐 대연동이다. 아니면 부산의 뭐 서금사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는 뭐 성남의 수중구, 중원구 이쪽에도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인천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새 아파트가 될 것들 바로 앞에 통상가 상가주택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새 아파트 될 것들 바로 앞에 오른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개발 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있죠. 네. 구역에 포함 안 된 땅. 그런 땅들도 많이 오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구역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부동산 지인, 그 다음에 부동산 리치고, 네. 그 다음에 아실. 아실은 아파트 보는,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보는 사이트. 네. 그 사이트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국 각 지역에 재개발 관련, 민간이든 공공이든 재개발 관련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구역이니까 요 앞에 있는 상가가 오르겠네. 이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상가주택이랑 통상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그래서 투자 난이도로 봤을 때는 구분 상가보다는 통상가 상가주택이 오히려 난이도가 좀 쉬운. 그쵸. 네. 왜냐하면 땅만 오르면 되거든요. 그쵸. 월세는 낮아도. 네. 그러면은 정비사업장 주변, 그 다음에 GTX나 뭐 지하철이 들어오는, 트램이 들어오는 주변. 네. 당연히 땅이 오르니까 꼬마 빌딩이 같이 오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도심지 한복판에 항상 수요가 많은 것. 요런 데도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성수동,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수동에 네. 그 골목 안쪽 있죠. 네. 뭐 아뜰리에 일도 있고 그 골목 안쪽에도 요즘 평당 1억씩 한다는 믿기지 않는 네. 그런 가격이고 아니면은 뭐 망원동, 네. 합정동 거기서 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데도 보면은 요즘 뭐 평당 5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퇴학교 여기 채널 보시는 분들은 노후에 일단 좀 여유롭게 살려고 또 채널을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거나 또는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를 하려면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제가 방금 사이트 몇 개 언급을 했죠. 네네. 재개발, 재건축 볼 수 있는 사이트. 네. 아실, 지인, 리치고. 네. 그거 말고도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면 네. 매물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30억짜리, 50억짜리만 있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가 투자 얼마면 돼? 네. 얼마면 할 수 있어?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구분 상가는요. 높은 층은 일단 제외합시다. 왜? 일단은 뭐 공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층만 생각해 볼 때 구분 상가 1층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한 1억대, 1억 미만 상가도 있긴 있는데 일단 좀 별로 안 좋겠죠 사실 너무 저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억대, 2억대, 3억대. 저도 재작년에 경기도 화성에 구분 상가 하나를 샀는데 2억 3천에 샀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가격대가 많아요. 경기, 인천, 지방,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울에도 물론 구분 상가가 싼 게 있긴 있는데 2억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냐면 골목 안쪽에 그 빌라 한 7세대 1층 그런 상가 있죠. 골목 안쪽에 사람 거의 안 다니는 그런 상가들이 2억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같은 돈이면은 경기, 인천, 지방 이런데 구분 상가 1층이 있죠. 뭐 단지 내 상가 그런 것들 건드리시면 굉장히 안전하고요. 일단은 투자금은 만약에 한 2억대다. 자기 돈이 절반 정도면은 뭐 대출 받아서 하면 되겠죠. 경매 같으면은 정말 자기 돈이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금매 같으면 자기 돈이 절반 들어간다 치면 네. 뭐 2억 5천이다. 그럼 자기 돈 한 1억 3천 정도면 되겠죠.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꼬마 빌딩이 문제인데 네. 통상가 상가주택이 뭐 30억, 50억 얘기하는데 물론 그거는 비싼 동네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경기도나 인천 역시 지방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좀 저렴한 거는 뭐 한 4, 5억대부터 한 6, 7억, 8억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네. 만약에 뭐 8억짜리다. 그러면 절반 대출 낼 때 자기 돈 한 4억 정도면은 꼬마 빌딩을 건질 수 있고 또 대출이 많이 나온다면 네. 뭐 은행의 지점장과 친하든지 그럼 경매로 들어가든지 해서 대출이 네. 많이 나온다면 뭐 실제로는 더 적은 자본으로 한 뭐 2, 3억대로 구분상가를 그 꼬마 빌딩을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이 그렇게 높은 금액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이제 뭐 언론에 항상 비싼 금액만 나와서 기본 뭐 50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구분상가 같은 경우 경매로 받는 분이 있는데 경매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높은 층은 반드시 주변 월세와 공실들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월세와 공실은 어떻게 파악해보면 되겠습니까? 주변 월세와 공실은 임차인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내가 세를 얻으러 왔다. 이걸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가게를 좀 보여달라 하면 소장님이 이 가게가 권리금 얼마에 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나와 있어요. 싫은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싫은데? 그런 식으로 몇 군데 가면은 주변의 공실과 월세를 다 알아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지고 경매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밀려 있는지 뭐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고층 상가, 그러니까 고층 올라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투자 가치가 좀 낮아진다. 그렇죠. 투자 가치 낮아진다고 봐야죠. 만약에 그러면 뭐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0층, 40층 이런 이제 그 스카이라고 해요. 스카이 라운지라 해야 되나? 이런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상가마다 조금 틀린 얘기인데요. 만약에 큰 대형 오피스에 이렇게 조망이 잘 내려다 보이는 뭐 레스토랑 커피숍이다. 그런 자리는 또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런데도 뭐 조망권, 아파트에 우리 조망권 얘기하잖아요. 그 조망권에 붙어요, 상가에도? 그거는 업종에 따라 붙을 수는 있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높은 고층에서 한강이 보이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망권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권리금은 붙겠군요, 그럼.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보통은 한 3층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공실이 매우 많아요. 보통은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뭐 평촌, 문당 이런 학원가 외에는 보통 일반적인 상권에서는 상층부의 공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작가님 정말 그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런 투자자도 많지 않은데 정말 요즘에 상가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상가를 투자하기 좋은 곳.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땅값이 오를 만한 곳. 그래서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은 재개발, 재건축 호재와 교통망 호재가 겹치는 곳이면 더 좋겠죠. 그쵸. 맞죠? 그러면 교통망 호재는 어디서 봅니까? 교통망 호재. 교통망 호재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또 부동산 리치고 호갱노노 또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제 강의 자료 보시면은 전국 교통망에 대한 그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럼 이런 곳에다가 투자하시면은 재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만 아니면은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구분상가는 단점이 시세 차익이 별로 없다는 건데 장점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또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시세 차익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공된지 한 6, 7년 이상 지난 상가는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 모든 구분상가를 다 보셔도 됩니다. 월세만 나와도 돼요. 물론 너무 작은 시골은 좀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 인구 한 몇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월세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아파트가 비싸면 뭐 상가도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의 그 헬리오시티 한번 보세요. 헬리오시티가 아파트가 9,513세대인데 상가가 617개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1000세대에 적정 상가 개수가 20개 정도 되거든요.
많이 보면은 네. 1000세대에 20개 넘으면 상가가 많아요. 2%군요, 2%. 네, 2%. 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약 10,000세대 잡아도 네. 상가 비율이 3배 이상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양가가 비싼 데다가 네. 뭐 실평수 8평에 월세 1,000만 원. 네. 그것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네. 거의 반값 정도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습니까? 신축에다가 대단지에 역세권에다가 뭐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렇죠. 계속 오르죠. 네. 오르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취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상가랑 아파트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꼬마 빌딩은 땅값이 오르는 곳에 들어가라. 간단하죠. 그럼 구분 상가는 아파트가 비싼 곳에 들어가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네. 혐오시설 근처에 있는 아파트 상가. 자, 생각해 보세요. 혐오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안 오릅니다. 네. 땅값도 낮아요. 네. 대신에 주변에 교통망이나 뭐 인프라가 열악하다면 네. 주민들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주변에 지하철이 없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집값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상가는 장사가 매우 잘 되는 상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는 상가도 마찬가지. 산꼭대기에 지대가 굉장히 높으니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데 상가는 지하철에서 머니까 역시 주민들이 나가기 귀찮아요.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지면 오히려 다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수원의 뭐 호매실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 교통망이 좋아지면은 네. 아니면 화성 봉담 이런 것도 교통망이 좋아지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서울 방향으로. 그래서 방금처럼 뭔가 산꼭대기 내키진 않아요. 뭐 지하철에서 멀어요. 소각장 옆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미를 볼 수 있는. 약간 항아리 상권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런 데가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가 비싸면 상가도 비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제 논리는. 이게 이해하시겠죠? 네. 네네네. 근데 그런 상가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봐도 잘 안 나와요, 정말. 맞습니다. 그 상가는 그럼 만약에 시세차 나면은 양도소득 때는 얼마나 돼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과표 구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표에 그 검색해 네.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아파트처럼 있긴 해요. 한데 네. 아파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원래는 이제 뭐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뭐 9억까지 비과세가 맞죠. 네. 이번에 이제 좀 그 올린다 그러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네. 아파트처럼 80% 이런 게 아니고 네. 15년 보유해도 3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가 꽤 나옵니다. 중과세가 있나요? 중과세는 없죠? 중과세 개념은 아니고요. 자체 그 보유 연한에 따라서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으면은 이제 1년 미만으로 팔면 또 2년 미만으로 팔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근데 15년을 가지고 가면은 30%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주변에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고 네. 월세가 계속 비슷하다면 네. 20년, 30년 계속 가져가세요. 굳이 팔고 양도세 내고 또 취득세 4.6% 또 내고 네. 또 사서 뭐 구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성향이 조금 장기 투자 성향인데 네. 괜찮으면 팔 필요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괜찮은 것도 팔고 깔아타려고 하는데 세금만 자꾸 내죠. 네, 그쵸.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래요. 꼬마 빌딩을 뭐 잘못 사서 네. 꼬마 빌딩은 제일 잘못 사는 게 시골에 있죠. 시골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 호재가 없는 거. 네. 보통 전원주택 이런 것도 좀 그런데 네. 생각해 보세요. 전원주택도 땅이고 꼬마 빌딩도 땅인데 네. 시골 구석탱이에 네. 호재가 없다. 네. 건물값은 제로가 되겠죠. 갈수록. 네. 건물값은 없어지겠죠. 네. 땅이 올라줘야 되는데 땅이 그쵸. 호재가 없어. 네. 시골에다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값은 제로인데 땅값도 별로 안 오르고 이러면 낭패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은 네. 무조건 땅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호재가 있을 때 네.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네. 은퇴하신 분들도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구분상가는 뭐 고립돼 있는 외톨이 상권이라도 월세만 잘 나오면 되는구나. 네. 아파트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꼬마 빌딩은 토지가 없는 게 중요하지. 네. 시골에 뭐 이렇게 전원주택 사러 들어가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땅값이 올라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상가를 받아가지고 30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럼 재건축이 수수로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상가 갖고 있으면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상가만 따로 빼서 또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분양을 또 몇 세대 하느냐, 이런 것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비례율이 어떻게 되느냐, 네. 뭐, 건립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지 않고는 언급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 후에 새 아파트가 올라오면, 거기에 상가를 하나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월세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투자금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정비사업장, 정비구역 내에 이렇게 상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보자마자 이걸 답을 못 드리는 게, 짓고 나서, 새 건물이 올라오고 나서, 새 상가에 월세가 얼마 들어올지까지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상가가 많이 배치되잖아요. 1000세대에 만약에 상가가 뭐 100개 배치된다. 그럼 생각보다 월세가 작을 거거든요. 작겠죠. 그러면은, 상가 조합원인데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서장훈씨, 농구선수 서장훈씨 사례처럼 뭐, 흑석이 2구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 지으면은, 아파트랑 상가를 각각 하나씩 받기로 했다. 근데 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몇 년 동안 장사를 못 하죠. 그쵸. 맞죠? 그리고 자기가 그 가진 그 가치에 비해서, 아파트랑 상가 받는 게 저렴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에 있는 그 물건들, 특히 이제 상가로, 받아서 새 아파트에 이제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에 새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된다고 꼭 좋은 게 아니네요. 상가 가지신 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요즘 상가 투자 분위기는 어때요? 상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상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상관이야, 다 비어있는데. 그쵸. 근데 뭐, 코로나가 평생 갑니까? 종식되지. 그래서, 의외로, 자, 생각해보세요. 작년 어땠습니까? 자, 작년 한 2월달, 3월달, 이제 코로나가 막 생길 때, 이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겠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이 떨어지겠네. 그리고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 전염병이 올물까 싶어서. 그런 게 뉴스에 나오면서 부동산이 떨어지겠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부동산을 강력하게 잡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떨어지겠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전 세계 부동산이 오르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못 가고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이 이제 명품이나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오르게 됐죠. 그렇죠. 엄청 올랐죠.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장사는 안 되고 공시는 많은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네. 근데 주택 시장은 규제가 많죠.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시설은 주택이 없으면, 상업용 시설은 일단 주택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짭짤하게 만지는 그런 돈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고, 앞으로 또 회복될 것 같으면, 지금 투자하는 게 저렴하다. 이런 인식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97년, 98년 IMF 때, 2008년 리먼 사태 때, 그때 돈 버신 분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들 보면은, 아유, 홍대 간데 사람이 없네. 아유, 명동 간데 뭐 텅텅 비어있네. 이태원이 텅텅 비어있네. 이런 생각으로 상가를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이 코로나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가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좀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뭐 직접 장사를 해야 되는 가게들 있죠.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는 가게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 병원 같은 거 가야 되죠. 약국 가야 되죠. 세탁소 가죠. 편의점 가죠. 술, 담배 해결 안 되죠. 가죠. 그 다음에 도심 번화가에 있는 술집, 친구들끼리 뭐 해야죠. 그게 온라인으로 해결이 다 안 되거든요. 도심 잠복판에 있는 먹자 이런데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도 또 배우러 가고,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네. 네, 이게 뭐 물론 배달도 되지만 그 네.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지 그대로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세입자 업종을 잘 봐가면서 네. 인터넷에 좀 덜 치이는 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 네. 코로나가 겁이 난다면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 뭐 주택가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번화가나 유흥가를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인천역 얘기를, 하여튼 수업 시간에도 좀 하고, 네. 촬영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인천역, 남포동, 요런 얘기들, 보시면 많이 비어 있어요. 홍대, 명동도 많이 비어 있고, 네. 하지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인천역 그 아래쪽이 항구가 있어요. 네. 내항이라고. 네. 인천 내항. 네. 인천 내항 바로 위에가 신포역인데요. 신포 닭강정, 네. 신포시장 들어보셨죠? 네. 그 동네도 완전 죽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최근에 가보니까 유동인구가 95% 정도 죽어 있어요. 와. 정말 죽어 있어요. 네. 그런데 내항을 개발합니다. 해양 관광 단지로. 그러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해양 관광 단지가 들어오면 뭐 인천역, 신포역 그쪽 라인이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같은 인천인데 저기 뭐 부평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부평역을 가보면은 부평역 위쪽의 상권이 큰데 사람들이 위쪽만 생각을 하지 아래쪽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내려가다 보면 모 병원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병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쪽 라인의 물건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거기 하나 나왔었는데 네. 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네. 인터넷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뭐, 상가 매물 뭐 나왔나, 뭐, 월세, 전세 이런 거. 전세는 아니고 상가니까. 인터넷 좋은 물건 찾을 수 있어요? 일단,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고요. 네. 예, 확률적으로 낮고, 중개사 사무실에 직접 가셔야 인터넷에 나온 물건보다 몇 배로 많은 매물들이 나옵니다. 몇 배로. 그래서, 괜찮은 물건 찾으시려면, 네. 일단 전화는 한번 해보고, 네. 직접 방문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뭐, 교육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이제 5060 분들이 많이 상담도 요청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실 텐데, 그 5060 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어떤 네. 것도 있을까요? 일단, 네. 제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강의를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네. 딱 시작하자마자 하는 내용이, 네. 아파트는 돈을 벌려고 분양받는다. 네. 상가는 손해보려고 분양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실패하는 사례들이 네. 주로 이제 새로 짓는 상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는 개수도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맥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맥을. 그래서, 우리 지금 5060 시청자분들이 네. 투자할 때 갑자기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분이 금매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분석할 능력이 되냐 이거죠. 분석할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중개사나 네.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는데 네. 전문가가 없다. 이러면 낭패죠. 네. 그러면 이제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그쵸. 되면은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맥을 좀 쌓으시길 좋고요. 야, 그래서 이 은퇴학교 또 채널에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네. 예전에도 나오셨고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고. 그래서 채널을 유심히 보면서 또 성장 읽기 채널도 있죠, 네. 맞죠? 네. 예, 그래서 성장 읽기 채널이랑 은퇴학교 채널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저 빼곤 다 유명해요.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안 유명한데 아마 잘못 초청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카페 있죠. 길목 부동산 연구소. 네, 카페에 가입하시면 쪽지 보내시면 또 연락처 보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저랑도 교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인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세 번째로 네. 높은 층을 사시더라고. 높은 층을. 사람들이 최근에도 제가 뭐 상담을 해봤어요. 네. 천안 뭐 신불당 이런 데 있죠. 네. 이분이 또 3층에 하나 사셨어요. 네. 분양받은 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상가 하나 사셨는데 네. 왜 3층을 샀어요 하니까 1층보다 싸서 네. 수익률이 높아서. 그쵸. 그래서 1층은 뭐 3.5%인데 자기는 예를 들어 한 5.5% 나온대요. 네. 잘 샀다. 네. 1층 샀으면 월세가 굉장히 작을 뻔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하길래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네. 당장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월세 조금 더 받는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네. 1층보다 3층이 같은 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월세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3층이. 네. 근데 공실이 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공실 날 확률은 1층에 비해서 네. 뭐 이건 지역마다 많이 다르겠지만은 공실 확률이 1층보다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이상은 난다고 봅니다. 공실 확률이. 네. 그 정도로 3층 정도면은 네. 사실 좀 물론 그 학원가 네. 아까 평촌처럼 학원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일반 지역에서는 3층, 4층, 5층 같은 데는 유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3층 상가 투자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돈이 3억이에요. 근데 1층 상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안 나와. 근데 3층 투자하면은 25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러면은 나는 250만 원씩 필요한데 그럼 3층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당장은 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다들. 네. 당장 들고 물론 3층을 경매로 들어가서 네. 굉장히 저렴하게 잡았다. 네. 이런 거 같으면 또 별개 문제인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일반 매매로 샀는데 1층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당장 수익률이 조금 높아도 추천은 안 한다는 거. 네. 그러면은 많은 5060 분들이 이제 뭐 국민연금에 다 합쳐서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를 원하세요. 상가 투자로 내가 월세 수익을 200만 원 정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가를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좋죠. 뭐 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네. 뭐 구분상가 같은 거 사서 한 뭐 200 정도 받으면 네. 참 좋겠죠. 네. 일단 구분상가는 소액이 가능하고요. 네. 꼬마 빌딩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그쵸. 땅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해서 200 정도 받아야 되는 분은 구분상가 1층이 낫고요. 네. 단지 내 상가 네. 1층이 낫고 상권이 형성된 지 한 10년 지난 곳 그런 것들이 월세가 안 떨어지고 안정적이죠. 네.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글쎄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익률이 좀 낮아요. 꼬마 빌딩은 땅이 오르는 상품이라서 네. 월세가 구분상가보단 낮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자산이 좀 있으신 분이 네. 이제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200을 뽑으려면은 일단은 구분상가보다는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고 대신 땅값은 또 1, 2억 이렇게 더 오를 수 있는 네. 그래서 자기 자산에 맞게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면 구분상가 1층 네, 한 달에 뭐 꼭 200 안 나오더라도 소액이라도 구분상가 1층 자산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나는 구분상가 하겠다. 나는 통상가 하겠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서 네. 소액이 있으면 일단은 구분상가 쪽을 보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네네네네. 네. 실제 가까운 뭐 수강생의 사례라든지 실제로 뭐 보신 사례 중에서 상가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다 날려버린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 건물에 네. 뭐 1층을 분양받았는데 네. 병원이 통째로 나가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병원이 들어온다 했다가 안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돈을 모아서 시행을 했는데 네. 이제 공동으로 하면 공동투자 네. 만약에 뭐 한 10억씩 모아서 10명에서 100억을 들여서 네. 땅을 사고 지었는데 그게 분양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예, 사공이 많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듯이 네. 갈등이 생겨요. 네. 그래서 주인이 많으면은 야 이거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네. 싸게 분양하자. 네. 아니면은 뭐 나는 중간에 빠지겠다. 내 지분만큼은 빠지겠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저는 공동투자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는 괜찮게 보는데 네. 상가는 공동투자도 잘 안 해요. 상가는 왜 그렇죠? 위험해요. 공실 우려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고 아파트는 웬만하면 시간 지나면 올라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공투를 해도 조금씩 그쵸. 투자한 사람끼리 갈라먹을 수가 있는데 상가는 예를 들어 뭐 한 1억씩 10명이 투자했는데 공실이 났다. 예. 그럼 대출 이자는 관리비만 내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 때문에 상가는 공동 투자를 잘 하진 않아요.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공투로 뭐 공실 나서 손해본 사례 네. 또는 공동 시행을 했는데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네. 또 뭐 실패본 사례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투자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가 인맥을 많이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고 뭐 코로나 또 끝나고 나면 모임도 자주 있겠죠, 맞죠?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강의라든지 모임도 자주 나오시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데 많이 나오시면은 아무래도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겠죠. 강사분을 포함해서. 특히 저나 일부 강사분들은 연락처를 공개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류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신규 분야 상가 쳐다보지 말자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현장에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인맥도 중요하고 뭐 신규 분야 건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면 다 될 것 같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김포에 한번 가봅시다. 김포에 가면은 김포공항에서 김포 지하철을 타면 고천역부터 나오죠. 고천은 장사가 좀 잘 돼요. 근데 풍무역 쪽으로 가면 장사가 잘 안 돼요. 가다가 이제 운양역 뭐 그저 그렇고 별로 안 되고 장기역은 장사가 좀 돼요. 끝에 가면은 구례역이 있죠. 구례역은 장사 잘 안 돼요. 너무 많거든요, 상가가. 너무 많아. 근데 지도상 봤을 때는 구례역이 뭐 아파트가 되게 많죠. 저도 그 주변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상권이 크고 이마트도 있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지도상만 봤을 때는. 주변에 이제 지산이라든지 오피스텔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근데 실제 가보면 틀려요. 지산도 수익률이 영 안 나오고 상가도 장사가 안 돼요. 장기역은 그나마 또 괜찮은데 구례역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현장을 가보셔야 이게 판단이 가능한데 지도만 봤을 때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파트와는 다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 되고요. 저기 파주를 가든 광주, 전라도 광주를 가든 강릉을 가든 멀어도 가셔야 되고 가셔서 반드시 구분상가는 월세와 공실, 통상가는 토지 가격을 주변에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층의 높이 같은 거 있죠. 여기 층고라 하죠. 층고, 천정고, 층고. 층고가 높은 상가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기에는 좋아요. 개방감이 탁월해요. 가시성, 개방감이 탁월해요. 잘 보여요. 층고가 높고, 딱 들어가면은,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뭔가 가슴이 탁 트여요. 그쵸. 근데, 층고가 높으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에어컨을 더 많이 시원하게 해야 되겠죠, 맞죠? 그거 전혀 생각을 안 해봐. 그냥 높이가 높으니까, 제수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면 길이라든지, 상가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지하철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뭐 등등등 해서, 다양하게 현장에 가셔가지고, 특히 그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상권이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좋아질지,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뭐 얘기한 것들을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가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방법 없을까요? 뭐 진짜 상가라는 게 뭐 인터넷에 나온 거는 사실은 좋은 물건 없는 것 같고 또 진짜 실제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월세가 잘 나오는데 싸게 내놓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상가는 경매 나오는 상가들이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매 나오는 상가들은 뭐 거의 90%가 쓰레기다 하면서 좀 안 좋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1층에 쓸만한 상가가 잘 안 나와요, 경매에. 급매로 다 팔리지. 그래서 주로 상층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경매로 잡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반드시 시세를 보셔야 돼요. 경매는 감정가는 아파트에서 감정가는 중요하죠. 감정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데 상가 감정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만약에 30억에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가 28억이다. 근데 실제 시세는 8억. 이런 상가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분양을 굉장히 비싸게 했는데 월세가 폭락하면서 감정가는 28억인데 시세가 8억. 굉장히 많아요. 감정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보셔야 되고 시세를 알아보고 괜찮으면은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난 상가. 요건 제가 했던 수법인데 제가 창원에 편의점 가지고 있는 미분양, 2년 넘게 미분양 했던 상가 요거 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고수분들만 요거는 건드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연 있는 가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노사연? 아, 그 사연이 아니고, 자, 여러분, 사연 있는 가게.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네. 소장님이 물건이 나왔대. 네. 소장님은 그 동네 사연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쵸, 그쵸. 그렇겠죠. 왜냐면 네. 물건을 내놓으러 오는 사람이 소장님한테 뭔가 얘기를 했겠지. 그쵸, 그쵸. 아, 지금 돈이 급하다. 네. 저 같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지금 돈이 급하니 네. 빨리 팔고 싶다. 네. 왜 하니까, 아, 사실, 내가 손님들한테 좀 불친절하게 대해서 가게를 망쳤는데, 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내가 분양권에 투자했는데, 저기 지금 돈이 물려서 빨리 저기 돈을 내야 되니까, 네. 급하게 팔아야 된다. 빨리 좀 팔아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소장님 몇 군데 뿌려나면 그 소문을 들을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연 있는 가게. 또는, 집 앞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조만간에 이혼할 거 아닙니까? 이혼하겠지. 네. 조만간에 맨날 네. 싸우는데. 네. 네. 그 금매로 나올 게 딱 보이죠? 그러면 소장님한테 저거 나오면 연락 달라라든지, 예를 들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사연 있는 가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수강생도 네. 한번 성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네. 담배 얘기입니다. 오. 편의점에서, 네. 담배 관련 매출이 보통 절반을 차지합니다. 네. 뭐 껌하고 커피 포함해서. 네. 그래서 편의점의 생명은 담배라고 하는데요. 담배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담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보셨죠? 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 청소년이 많이 드나는 시설 외에는 담배가가 웬만하면 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게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어요. 왜? 부동산에서 담배를 따서 팔아먹고 이러니까, 네. 실제로는 파는 건 안 되는데, 이제 팔아먹는 것처럼, 네. 네. 폐업가 신청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중개사한테 담배가가 나고 안 난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사에 담배 허가가 난 경우가 있다면, 또는 옷가게에 담배, 또는 뭐 커피숍에 담배, 아니면 뭐 꽃집에 담배, 이렇게 담배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한 10년 다 됐다. 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까지잖아요. 5년에서 10년으로 그쵸, 바뀌었죠. 그쵸. 예. 2018년 10월 16일에 법이 바뀌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그러면 세입자가 법적으로 볼 때 나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담배가 있죠. 이런 걸 사가지고 편의점을 집어넣으면은 저희 수강생이 그렇게 한번 성공하신 분이 공학도면서 연락 오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담배가 붙어 있는데 매출이 얼마 안 나와. 네. 근데 담배가 탐이 나거든요. 네. 근데 위치가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평수가 또 너무 작으면은 잘 안 들어가요, 편의점이. 그쵸. 그래서 실평수가 요즘 좀 넓게 가니까 네. 한 15평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넓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동산에 담배 있는 가게가 나왔다. 그러면은 편의점에 전화를 합니다. 입점 가능하냐고. 그러면은 입점 가능하다 하면은 사게 되는 거죠. 보통 주요 브랜드들은요, 상가를 사기 전에 입점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고 나서 물어봐야 입점 여부를 검토해 줍니다. 네네네. 하지만 편의점은 대기업이 여러 군데 싸우고 있죠.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가를 사기 전에도 편의점 입점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줍니다. 본사에 연락하면은 네. 그 지역 담당자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담배가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론 사시는 분이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건지 먼저 알아보고 편의점 본사에 연락해야 됩니다. 네. 세입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내 보내지도 못하는데 그쵸. 편의점 알아봐야 헛수고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좀 저렴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경공매나 뭐 편의점 뭐 사연 있는 가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네. 담배 하신 분은 얼마 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건 네. 제가 모르겠어요. 네, 넣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네, 금액 자체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간 무슨 질문인가 했네. 예. 이제 상가 투자 하시면은, 뭐,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면 다행인데, 네네. 안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 상가에 사가지고 여기 뭐 스타벅스나, 뭐 파리바게트나 베스킨 라빈스 이런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실제로 뭐 연예인들 뉴스 기사 보면은 뭐 어디를 입점시켜서 뭐 팔았더니 뭐 얼마에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는데, 프랜차이즈 입점시키면 뭐 쉽나요, 그게? 저도 네. 전화를 참 많이 해봤었는데, 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00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또는 인터넷에 입점 제안서 이런 코너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글을 적든지 아니면 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입점 제안을 하면 네. 이제 상대방이 연락이 옵니다. 네. 누구 땅이냐 물어보죠. 네. 누구 상가냐 물어보죠. 네. 살 건데라고 하면 네. 사고 나서 연락 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연예인 박명수처럼 네. 인맥이 있으면 사기 전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제가 상가를 살리는 사람이고 네. 제 친동생이 만약에 네. 저는 이제 외동아들인데 네. 네. 제 친동생이 만약에 뭐 스타벅스 담당자다. 네. 네. 그러면 가족이 스타벅스 담당인데 네. 야 동생아 여기 입점 가능한지 네가 좀 회의를 해서 검토해 좀 알아봐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좋은 인맥이죠. 이런 그쵸. 식으로 해서 상가를 사기 전에 유명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알려면은 일단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중개처럼 네. 중개 겸 공실에 프랜차이즈를 넣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도 마찬가지인데 공실에 프랜차이즈 넣어주는 좀 특화된 업체들이죠. 전국에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뭐 창업 컨설팅 예를 들어 서울, 창업 컨설팅 부천, 창업 컨설팅 대구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네. 업체들이 많이 뜨는데 이런 업체들은 공실에 브랜드를 맞춰주는 업체들이죠. 물론 그게 100% 되는 건 아니고 뭐 월세라든지 평수라든지 조건은 맞아야 되겠죠. 네. 그래도 일반 중개사보다는 그분들은 조금 이제 특화된 그런 중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위치가 굉장히 좋으면은 브랜드에서 자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찾아오고 좀 안에 좀 집어넣자고.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애매한 상권 있죠. 애매한.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그 애로 부부를 보게 되는데, 예, 요즘 좀 아주 드라마가 쇼킹하죠, 사연들이.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좀 위치가 좀 떨어지는 상가들은 사실 큰 욕심 내긴 힘들고요. 그래서 인맥이나 방금 그 컨설팅 업체, 네. 그런 데 통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라. 네. 네. 지금 이제 상가만 하신 게 아니고 아파트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저런 부동산 다 투자해 보시니까 상가 투자가 좀 아파트 투자보다는 이런 게 좀 좋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결정적인 건 네. 놀고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저 지금 놀고 먹지 않습니까? 물론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길목님이 500만 원 받는다 이러니까 어떤 강사분들은 뭐 3천만 원 받는다, 네. 2천만 원 받는다, 뭐 네. 8천만 원 받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거기 비하면은 저는 세 발의 피죠. 네. 하지만 저도 너무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 네. 정말 뭐 2002년도에 장사하기 전까지는 돈 한 번 만져보기 힘든 물론 인터넷 사업으로 벌긴 했지만 그거와 별개 문제로 놀아도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놀면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놀면서 한 50만 원만 들어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아파트보다 최고의 장점은 놀면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네. 안 팔아도 부동산은 살아있고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월세가 쌓이는 것도 시세 차익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아파트로 예를 들어 뭐 1억 벌었다. 상가로 뭐 월세가 한 1억 쌓였다. 네. 뭐 그거나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아파트로 물론 팔아서 1억 목돈을 만지면 좋겠지만 네.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상가로 월세 받는 거를 병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행. 네,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상가도 네. 같이. 네. 저 그 지하철 타면은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막 스카치 테이프 해가지고 종을 막 붙이세요. 네네. 거기 보면은 1억 하면은 뭐 150만 원. 네. 이렇게 써있는 거 봤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연락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얼마나 안 팔리면 지하철에 붙이겠습니까? 네, 얼마나 안 그렇죠. 팔리면 네. 전봇대에 붙이고, 얼마나 안 팔리면은, 네. 예,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였더라면, 네. 그렇게 붙일 것도 없어요. 그쵸. 맞죠? 네, 그쵸. 그냥 언론에 홍보 안 해도, 그냥 뭐 자동으로 며칠 만에 다 그쵸. 나가지, 이게 네.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네네. 그럼 현실적인 그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잡는 게 좋은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땅이 오르니까 네. 수익률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 따졌을 때 한 2%대에서 한 3% 근처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대도 많죠. 왜냐하면 월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토지 그쵸. 가격이 비싸니까 네. 수익률이 좀 낮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땅이 오른다면 월세가 작아도 들어가도 됩니다. 땅이 오른다면. 근데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정기예금금리가 만약에 한 0.7%다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구분상가 1층은 정기예금금리보다 한 3% 정도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한 3% 후반대. 네. 그래서 보통 한 3.5에서 4% 정도는 팔리고요. 네. 2층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게 사야 되겠죠. 그렇죠. 공실 우리가 크니까. 네. 그럼 싸게 산다는 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쵸. 싸게 사니까. 네. 그럼 2층은 한 4.5%, 3층은 한 뭐 5%, 5층이면 한 뭐 6%. 네.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하는 보통 공실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하랑 2층 중에 어디가 낫습니까? 당연히 2층이 낫죠. 예. 왜냐하면 지하도 지하 나름인데 겉으로 보이는 지하는 상관이 없으나 네. 밖에서 아무리 봐도 지하가 안 보이는 거 있죠. 네. 계단 넘 내려가야 돼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물론 뭐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지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일반 상가 있죠. 일반 길거리 상가 중에 그냥 뭐 아파트 상가인데 뭐 지하다. 네. 이제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지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에서 8%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싸게 사더라도 공실 우려가 매우 큰 게 또 지하의 약점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1층 정 안 되면 뭐 한 2층 정도 하고 병원이나 스크린 골프, 스터디 카페, 헬스장 이런 네. 거 이런 것들은 한 3층, 4층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 주인이 갑질을 하니까 네. 매수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네. 이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1층 구분 상가가 뭐 예금 금리보다 3% 정도 높아야지 적정금리라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기예금금리보다 네. 우리 0%대니까 네네. 1층 같은 경우 네. 정기예금금리보다 한 3% 정도. 네. 그러면 주로 한 3% 후반대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면은 사고 팔리는 적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수익률이 뭐 된다라는 것들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사례들이 있겠네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돈이 급해서 좀 싸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뒤적거리다 보면은 네. 수익률이 뭐 4.5%, 네. 5%, 네. 뭐 5.5% 이런 것도 나와요. 1층인데. 네. 근데 가보면은 정말 금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나오자마자 바로 팔려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닌 경우가 좀 많죠. 갔는데, 네. 가니까 렌트프리가 6개월 있다든지, 전혀 설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할 때, 그쵸. 매매 계약서에 뭐, 렌트프리가 없음을 확인함. 렌트프리가 있으면 무효 또는 뭐, 네. 렌트프리가 있으면, 계약 취소 또는 뭐, 얼마 배상한다. 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으면 되겠죠. 그 이제 뭐 분양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상가 다 지어지고 이제 뭐 안 차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뭐 3년 5년이고 수익금을 이제 보장해주겠다 이런 상가도 있잖아요. 이런 보장해주겠다. 예, 보장한다니까 믿고 이제 뭐 계약하고 3년 5년 기다리다 보면은 뭐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단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분양할 때 네. 공실이 나더라도 네. 예전에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공실이 나더라도 5년 동안 네. 8%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 수익 보장 증서 발행, 네. 뭐 약정서, 네. 보장 증서 발행. 네. 근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자기들은 팔아먹으면 그만인데 네. 근데 준공되고 나서 공실 났다. 네. 8%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시청자분들 뭐라고요? 소송 걸면 된다고 소송? 소송 걸면 이기긴 이기는데요. 네. 왜냐면 자기들이 공실라도 8% 준다 했기 때문에 네. 소송 걸면 이기긴 이겨요. 네. 근데 이겨도 돈을 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못 받죠. 자기 명의로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났다든지 네. 그리고 그냥 교도소에 가 있고 그렇죠. 돈을 줄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고 돈도 없고 못 받는 거죠. 분양형 호텔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보면. 네, 맞죠. 네, 한 달에 150만 원 준다 했다가 네. 2년째 수입이 10원도 없는. 네. 오히려 관리비를 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호텔 6채 갖고 있는 분 있거든요. 네. 12억이나 투자했는데 수입이 제로예요. 와. 그런 분 있어요. 어떡해요. 아유, 또 저한테 연락 오죠. 새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장인 저한테. 제가 또 운동 본부장 아닙니까? 네. 네, 새생명 살리기. 네. 자, 그래서, 뭐 따박따박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셔가지고, 네.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신규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월세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고, 지대가 또 부도가 나면, 네. 준공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요. 음. 대표적인 게 거기 안양역 앞에 가면 원스퀘어라는 건물이 있죠. 네. 안양역 앞에 네. 원스퀘어. 네. 23년째 건물이 멈춰 있죠. 어. 그리고 서울의 신림역 앞에, 네, 맞아요. 예, 신림백화점. 네. 그것도 한 13년째 멈춰 있다가, 네, 요즘에, 겨우 최근에, 네, 요즘 하고 있습니다. 겨우 최근에 오피스텔로 네. 바꿔서, 네. 제가 알기로 한 1,000억에 누가 인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백화점이 들어오면 참 좋을 건데요. 그럼 주변에 더 유동인구 증가할 건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짓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상가 같은 거 이제 뭐 보면은 어느 뭐 은행이나 베이커리, 뭐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 네. 이런 것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양할 때도 여기는 이미 뭐 병원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또 어떤가요? 아, 갑자기 베이커리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네. 우리 그 베이커리 하면 주로 파리바게트 또레쥬르죠. 네. 브랜드 빵집이 확정되었다. 네. 짓고 있는 분양상가에 네. 브랜드가 확정되었다. 현수막이 걸리면 전화해보면 됩니다. 브랜드에 전화해봐서 네. 그러면 브랜드에서 확정된 거 맞아요. 또는 입점하려고 입점 의향서만 제출했는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전화해보면 되고요. 근데 개인이 확정되었다면 알 수가 없죠. 개인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뭐 개인 문구점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쵸.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네. 시행사랑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랑 뭐 서로 친구 사이라면 네. 뭐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우량 세입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옛날에 은행이라면 그쵸. 백지수표를 줬다 했어요. 백지수표. 아무것도 안 적힌 백지수표. 건물주가 달라는 대로 월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백지수표. 그 정도로 은행이랑 증권사, 카드, 보험사 이런 금융계통이 월세를 많이 줬고 평수도 굉장히 넓게 쓰면서 안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 갈 일이 없으니까 다 폐업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제 아는 사람이 길목님 은행을 끼고 매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아유 사장님 은행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은행을 좋게 보고 계시네. 그 제가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은행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장님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건 네 생각이고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은행이 폐업률이 높잖아요. 네. 폐업률이 높아서 은행이 세입자로 들어올 때 네. 특약을 딱 보세요. 보면 계약기간 7년. 네. 근데 3년 동안은 영업을 하고 네. 3년 뒤에는 적자가 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 이런 특약을 걸고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은행뿐만 아니고 좀 큰 평수들 있죠. 100평짜리 네. 이런 것들. 네. 네, 저 대기업 슈퍼 있죠. 이마트 네. 에브리데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특약을 걸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계약 기간만 7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 있다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은행이 보니까 이미 3년 지났어요. 네. 사자마자 은행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은행 같은 좀 평수 큰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네. 매수자가 반드시 그 매도자랑 임차인 사이에, 그러니까 매도자랑 은행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예, 그 특약을 보고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 이런 게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이 들어온다 했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병원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약사님들도 그렇고. 왜냐면 병원이 몇 개 들어온다 해서 1층 약국을 뭐 20억에 분양받았는데 네. 병원이 안 들어와서 10억 날렸다든지 이런 약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죠. 지금 무섭죠. 은퇴를 앞두고 네.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이제 월세를 좀 받아서 놀고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길목이 나타나가지고 네. 자꾸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나중에 투자하기 전에 서로 상의하면 돼요. 네. 예, 제가 얘기하지만은 인맥만 좋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길목님이 뭐 연락을 하면 다 대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나 책 보시고 카페로 쪽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책을 보고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물공분들이 이제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뭐 상가 겁도 나고 하니까 공동 투자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동 투자는 주변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공투는 아까 뭐 잠시 네. 설명을 했지만 네. 조금 물리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네.
공투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외에는 조금 물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뭐 사항들 답은 좀 많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글 남기면 답 달아주시죠. 네네네. 카페에 한번 찾아가셔서 글을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하신 분 뭐 길목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오시면 제가 답을 또 쪽지로 해주시고 어쨌든 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또 뭐 성장읽기 채널도 하시니까 그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성공 투자로 특히 이 채널이 또 은퇴 관련 채널이 되니까 제가 더욱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50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 친구들 지금 뭐 46에 이 잘리신 분이 많아요. 제 나이 또래. 그래서 구조조정 당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야 길목 너는 뭐 먹고 살 건데 하면 저는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상가를 진작에 공부를 할 걸. 아파트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축만 하는 친구도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축만 하는 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저축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은 끝났다며.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지?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쨌든 이 멘트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구 감소?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유학생이라든지 코로나만 끝나면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관광객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채워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한 가지예요. 화폐 가치 하락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 그래서 돈은 계속 찍어내면 됩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예전에 새우깡이 50원 할 때도 있었죠. 지금 얼마 합니까? 1200원, 1300원 합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옛날에는 1200원으로 새우깡을 24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땅값도 오르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아파트도 계속 오르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뭐 1층이나 땅을 깔고 있는 상가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제 아는 분이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 팔아야 되겠다 부동산. 많았어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엄청 그 유행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인구가 만약에 0.1% 감소했다. 인구가 0.1% 감소했다. 화폐 가치는 뭐 50%, 100%씩 하락합니다. 인구가 0.1% 감소할 때 화폐 가치는 수십 프로씩 하락하게 됩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규제한다 해도 또 언젠가는 풀어줄 거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가든 재개발이든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키워서 우리 시청자분이랑 저랑 대표님이랑 다 같이 노후에는 놉시다. 그냥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월세나 받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분들 정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말 그 김세호 작가님께 길목 작가님께 메일 보내시고 쪽지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